회독 3단계 26페이지. 원리 적용 4강인데요. 요거 조금 마이크 설치 조금 하고, 어디다 달아야 됐습니다. 경제 지문입니다. 그죠? 경제 지문은 고3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냐면 계산도 좀 많고 좀 배경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문이라서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중3 그리고 고1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이 배경 지식적인 부분도 좀 채워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문들은 그냥 현장에서 잘 읽는 방식을 익힌다면, 이 경제 지문은 좀 내용적인 부분도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은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업이 자신이 파는 제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인지를 예상하지 않으면 그 생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럴 때 조금 팁을 드리면, 이 기업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나 아니면 이런 가게를 좀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경제 지문은. 우리가 경제는 어떻게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집에서 커피를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육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올 것인가 이런 예상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짜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이렇게 막 큰 학원을 이렇게 막 월세를 많이 주면서 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이제 학원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학원으로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동국어가 이제 학생들이 예상한 만큼 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이런 건 앞으로 건화가 나오면 OR하고 좀 묻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이 이제 더 돈을 못 벌겠죠.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그죠? 뭐 학생은 한 명도 없는데 월세랑 이런 거 뭐 정수기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판매해야, 어느 정도까지는 판매를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죠. 선생님도 이제 학원 열기 전에 학생이 몇 명 정도는 있어야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읽을 때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거 있죠. 막 무슨 호랑이 따르고 온다 막 이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읽는 그렇게 글을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50%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손해한다, 손해난다 할 때 손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익이라 할 때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러면 손해에서 이익으로 가는 분기점이 아닐까요? 그러면 뭐 학생이 3명까지는 손해인 거예요. 근데 뭐 한 5명부터는 이제 딱 그 마이너스가 안 나는 지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손해에서 이익으로 지나가는 그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X명이라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문단 갑니다. 손익분기점이 당연히 주된 개념일 것이고, 우리가 1문단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왜 필요한지, 이걸 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2번째. 자,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심동국어의 이제 원장으로서 이제 어쨌든 뭐 사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서 내가 나가는 월세 이런 걸 뺀 게 결국은 손익분기점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개념들도 알 수 있겠죠. 수익이라는 거는 선생님 적어볼게요. 그냥 수업료 받았는 거에서 몇 명이냐 이겠죠. 비용은요. 뭐 단순히 생각했을 때 월세, 그 다음에 뭐 정수기, 렌탈비,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세무사 사무실에 주는 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치하는 지점, 그러니까 딱 그 빵원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이용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적은 수익을 얻거나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명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살짝 이거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죠? 자, 가니까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에 여러분 곱이라 하면은 여러분 또 곱을 해줘요. 그래서 수익은
식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수업료 곱하기 그죠? 학생 수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고 자 비용도 나는 이렇게 뭔가 꼽혀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의 합이니까 플러스입니다. 수익은 쉽게 나오는데 비용은 지금 또 나눠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몰라. 고정 비용이랑 변동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문단에서 아마 설명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감기가 아니고 너무 건조해요. 교실이 아무리 가습기를 틀어도 이게 히터를 트니까 건조해요. 그래서 다들 지금 감기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안 되면 잠깐 끊고 물 마시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요것을 합했는데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렇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내가 수익이 뭐 1,000만 원이야. 근데 비용이 500이야. 그러면 얼마를 번 거야?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해. 자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이다. 중요한 내용 같은데? 자 왜 그럴까? 아까 전에 그랬잖아. 손해에서 이익으로 가는 그 지점이니까 다운이 딱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학생이 더 늘어날 때마다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 하는데 자 식을 알려줬습니다. 이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경제지문 보다 보면 식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거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고3까지 가면 이제 수능에서는 경제지문은 계산이 꼭 나오고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 복잡한 계산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분수 단위로 나오면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 옛날에 이런 거 수업하니까 애들이 뭐 이러는데 이 정도는 알죠 쌤도.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인데 자 이 친구가 커지려면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분자는 커져야 되고 분모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친구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자가 작아지든지 분모가 커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걸 잘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막 되게 복잡하게 주지 않습니다. 얘가 뭐 커져야 된다. 예를 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커지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 위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막 되게 복잡한 계산이 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 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 당연하지. 고정비용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간다는 것은 자 볼게요. 이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가격이 커져가지고 분모값이 어떻게 가격을 올리면 되죠. 예를 들면은 너무 이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높아. 학생을 한 20명은 있어야 예를 들면 이 학원이 유지돼. 그러면 어떻게 해? 수업료를 올리면 좀 적게 있어도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식은 문제는 반드시 나오나 자, 중요한 것은 되게 복잡한 계산을 요하진 않는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어지 시험이 뭐 경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때 이제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죠.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든지 아니면 이해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산문단이 좀 커요. 내용이 이제 문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갈게요. 고정비용은 이제 뭘 얘기해 준다?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합할하겠죠. 자, 보니까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그렇겠죠? 고정이니까요. 고정이니까. 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 제품 생산을 위한 물건과 건물을 빌리는데 내는 돈.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내용이. 내용이 많고 또 열거가 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더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묶어놔요. 묶어놓고 넘버링을 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해놓고 자, 암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세부 정보를 외우려고 하면요, 이 전체 내용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해되는 데까지 이해하고, 혹시나 문제 선택지에서 물으면 찾으러 오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독서 공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텍스트를 지우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대충 이해해볼까요? 그죠? 시설비. 이 칠판 이런 거. 선생님 수업하려면 칠판 있어야 되고, 지금 빔 프로젝트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은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뭔가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학생이 많다고 해서 빔 프로젝트를 10개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건물을 빌리는 돈, 이거 뭔데? 월세. 월세는 애가 빵명이라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뭘까요? 연구할 때 드는 돈은 학생이 많아진다고 해서 막 계속 연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학생이 있든 없든, 선생님 학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내야 되는 돈이구나. 자,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겠죠. 월세만 봐도 있으니까. 자, 반면에 반대입니다. 변동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뭘까요? 자,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비용. 왜 재료 비용은 계속 더 들까? 잠깐 커피집 생각해봤거든요. 커피를 많이 팔수록 원두를 많이 사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뭐가 필요하지? 이거 뭐 컵 같은 거? 그런 거. 선생님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음료수를 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에 우리 늘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꺼내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이 많아질수록 많이 먹지, 아무래도. A4용지도 그렇고 종이도 샀거든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학생이 많아지면 계속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뭔데? 변동 비용이야. 맞네. 포장비도 있네. 그래서 이것도 묶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냥 변동 비용은 학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니까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그렇죠. 당연히 학생이 많아지면 종이를 더 사지 덜 사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비용을, 자, 이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이죠. 이거는 그냥 전체 그냥 비용이야. 비용을 생산량 몇 명이냐에 따라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에요. 요건 조금 상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체 비용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야. 그러면 한 명을 우리가 수업하면 얼마 비용이 드는 거예요? 1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월세는 고정이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 F 용지 이런 거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이게 내려가겠네. 그지?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50만 원이라 할게요. 하지만 이거는 고정이고 얘들은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막 기하급수적, 그러니까 기하급수 어려웠나? 막 올라가진 않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수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에 10만 원이었던 뭡니까? 이 단위당, 제품 단위당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학생이 많을수록 어때? 학원은 이걸 더 내진 않으니까. 건물 빌리는 돈 이런 걸. 어떻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이런 이해까지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경제는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자, 마찬가지로 볼게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학생 수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도 나오고 단위당 변동 비용도 나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계산해 보면, 자, 볼게요.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늘어났을 때? 자,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조금 어려워요, 산문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암기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세부 정보를 뭐 이렇게 어떤 거죠? 막 이해해가지고 이걸 외우려고 들지 않는다. 알겠죠? 자,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효과적이려면, 그러니까 잘 맞으려면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렇겠죠?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든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자, 비용이 달라지면 손익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된다. 이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자,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적정한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손익분기점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마지막 문단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지문 분석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잘한다고 선생님이 이제 뭐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서 문단별 중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문단은 식이 있었고 3문단은 내용이 많았다는 거 알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암기는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하지 않는 연습 또 합니다. 자, 요거 끊고 이제 문제풀이 가겠습니다.